여러분 안녕하세요. 웰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이죠. 여러분과 길게 달려왔어요. 이번 여름을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말보다 솔직한 언어가 있어요. 일명 우리 이런 것들을 비언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비언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표정, 태도,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억양, 이런 것들이 다 비언어적인 것들이죠. 그러면 비언어적인 거 잘하려면 배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비언어적인 이런 것들을 교육도 많이 진행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말을 할 때요, 말의 내용만 전달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말의 내용 플러스 비언어적인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서 우리 말할 때 표정 없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물론 우리 일하다 보면 표정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묻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사회심리학자 엘버트 메러비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말의 내용을 100으로 잡았을 때, 말을 100으로 잡았을 때, 언어적인 전달을 100으로 잡았을 때 말의 내용은 단지 7%다. 나머지 93%는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로 전달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비언어적인 것들이 우리가 잘 얘기했을 때 언어의 전달이, 말의 전달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네, 좋아요. 오늘 저녁 약속 어때요? 요즘은 약속이 좀 많이 없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한번 예를 이런 걸로 잡아봤어요. 저녁 약속이 없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네, 좋아요. 이거와, 네, 좋아요.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두 가지는 네, 좋아요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흔쾌히 이거랑 그냥 마지못해 이런 언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언어라는 것들이에요. 환자분들도 물론 느끼겠죠. 제가요, 하나 제 사례라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코로나 병동에 잠깐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화를 빡 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별로 화 안 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화를 많이 낸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환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한 중년의 여성이었고 한 60에서 70 사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중년 여성분이 식사할 때 식사를 안 드시고 매번 식사 거부를 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올리고 컨디션이 자꾸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폐 사진을 제가 매일매일 확인했는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식사도 안 드시고 식사 안 먹으니까 약도 잘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약이 그 당시에는 에이즈 치료제를 썼는데 이게 너무 독해서 위장장애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리는데 그럼 식사를 더 못하겠죠. 그럼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겠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환자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배식을 하러 딱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식사를 드리는데 안 먹고 누워 있는 거예요. 딱. 그래서 일으켰어요. 그리고 화를 빡 냈어요. 저랑 같이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먹지 말든지. 아주 퉁명스럽게 화를 냈어요. 늘 친절하던 간호사들이 화를 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한 1분간 거기에 정막이 흐르게 돼요, 병실에.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이요, 여기저기 갑자기 이런 훌쩍훌쩍거림이 시작됐어요. 그러더니 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 환자분이 식사하실 수 있게 다른 분들이 좀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환자분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고 나서요, 사람들은 알아요. 저 간호사가 왜 화를 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환자분이 디프레션을 그 안에서 겪은 것 같아요. 본인은 그때 신천지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신천지 교인도 아니었고, 그리고 맨날 보면 그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신천지 그 빨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이렇게 하시다가 아마 사람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디프레션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다 도와서, 그 옆에 다 신천지였어요. 사람들이 다 도와서 네, 그렇게 이제 회복을 하시고 또 퇴원하실 때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알아요. 네, 똑같이 화를 내도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따뜻한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그 화를 낼 때 플러스, 화내는 말 플러스 이런 비언어적인 거 함께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비언어적인 거 어떻게 훈련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거, 행동은 우리 마음의 반영이라는 거. 네, 우리가 행동하는 거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행동들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프로이트도 이런 얘기 했죠.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말도 애초에 네 마음속 깊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의 반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심리학자 중에서는 행동심리학자들은 특히나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의 반영이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했던 이런 많은 이제 석학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되고, 그런 손님이 오면 굉장히 정성스럽게 음식도 정갈하게 막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예쁜 그릇에 담고. 이런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반영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환자분들, 우리를 찾아주는 환자분들이 정말 소중하다면 우리 행동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행동보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동안 생각해왔고, 언어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왔는데, 근데 실제로는요, 이런 행동과 비언어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언어적인 소통의 영향력. 네, 엘버트 메러비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려서 그냥 지나갈게요. 이 사회심리학자, 엘버트 메러비언 얘기 많이 드렸죠. 이분이에요. UCLA에서 구해져서, 그 사일런 메시지에서,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의 감정은 그러면 이 비언어적인 것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감정은 뭘 통해서 가장 잘 전달이 될까요? 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얼굴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우리의 눈을 통해서 가장 전달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굉장히 약하잖아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굉장히 다른 호랑이나 곰 이런 것보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사냥할 동물인가, 사냥을 내가 당할 수 있는 동물인가를 판단해야 됐었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능이 발달했잖아요. 다른 동물보다 눈을 보기 시작했어요. 눈은요 속이지 못해요. 우리 눈은 속이지 못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눈은 자율신경계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이 자율신경계는 뭐냐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지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심장, 야, 너 좀 떨리거든? 좀 그만 뛰어.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땀, 너 계속 흐르는데 더운데 나 지금 약속 있는데 나가야 되는 땀 냄새 날 것 같거든? 그만 좀 흘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내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율신경계인데 우리의 눈은 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거 굉장히 잘 알죠. 엄마들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야, 너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우리 유전자적으로요 그런 것들이 다 알게끔 심겨져 있게끔 그렇게 진화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잘해보라는 얘기를 드려요. 아이 컨택이요. 아이 컨택하면 그 환자의 감정, 네 좋아요, 네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환자의 진짜 그 안에 숨겨진 감정들을 잘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거 한번 추천해 드려요. 너 힘내라. 이런 말 대신에 오히려 가족분들이요 이 암 환자는 더 힘든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암 환자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또 언젠가 이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네, 그런 상황에 처한 가족들은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암 환자들은 식사가 좀 어렵잖아요. 항암 치료 받다 보면. 그래서 헛구역질도 많이 나고, 그러면 그 식사 한 스푼을 먹이기 위해서 한 대접을 한 대접을 해오는데 본인은 그거 못 먹어요. 그런데 그 환자는 한 숟가락 먹고 다 그냥 냉장고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한 숟가락을 위해서 이만큼 해서 오시는 보호자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은 그 밥이 안 넘어가서 못 먹는 거예요, 보호자들은. 그런 보호자들한테 이런 따뜻한 얘기 한마디 하면 어떨까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호자분이 굉장히 힘을 얻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보호자분이 드세요. 이거 환자분도 드시지만 보호자분이 드세요. 보호자분이 힘내야지 끝까지 이 환자 옆에 있어 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막 약간 저돌적인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호자는 눈물을 훔치고 되게 마음속으로 굉장히 짠해했었던 그런 감정을, 저도 피드백을 받았어요. 또 조금 울컥해요. 그때가 좀 생각이 나서. 소아 환자는, 이런 소아 환자 병동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런 게 좀 어려워요. 잘 안 됐어요. 이렇게 소아 환자들은요, 그 엄마를 이용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뽀로로가 놀러 왔어, 이런 거 하시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노인 환자분들은요, 마주보고 스킨십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스킨십 이상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 환자분들은 자녀분들이 있어도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 놓을 때 손 한번 잡아주는 거, 한번 안아주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이 다 비언어적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찾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훈련시킬 때, 이렇게 막 훈련을 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병원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알아요. 어떤 포인트에서 환자분이 헤맨다는 거를. 이 포인트에서 항상 물어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여기서 찾는 곳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 적극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려봐요. 이게 바로 비언어적인 것들이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말보다 솔직한 언어. 이 사진은 2014년도에 되게 따뜻한 사진으로 뽑혔던 사진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비언어적인 것들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의 반영. 비언어적인 것들 잘하려면 어떤 것들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거, 아이 컨택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이 비언어적인 게 말보다는 우리가 비언어적인 것들을 굉장히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행동보다 말이 우선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행동이 더 우리 말의 반영, 우리 마음의 반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한마디도 소중하게, 말 한마디도 소중하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